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이틀 전 방송 때, 큰 요 상승 하나 파동에서, 피보나치 기준 786, 618 부근의 지지대와 다음에 하락 ABC 파동에서 A 파동의 1.618 부근이 겹치는 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방송을 드렸고요. 1, 2, 3의 파동으로 이제 3파동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패턴을 그리고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돌파를 하고 있는데, 돌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안해 하시죠. 뭐 예를 들면 그레이스케일 언락 부분이 있고요. 7월 중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7월 중순에 그레이스케일 7월 중순에 언락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에 많은 비트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공포감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과 뭐라 그럴까, 뭐 기사든 뭐든, 자, 20K를 간다, 뭐 더 밑으로 간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다시 또 흔들리시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아니죠. 저는 이 부분이 하락 종결이 됐고 반등 최소 비파동을 보고 C가 불규칙으로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던, 아니면 여기에서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1, 2, 3, 4, 5식으로 상승 파동이 나오던 간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요 상황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파동 카운팅 상으로만 틀린 거지. 자, 빨간색으로 1, 2, 3, 4, 5 파동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나, 주황색으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나, 어쨌든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를 거는 없습니다. 파동 카운팅 상으로 좀 다를 거죠.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요. 파동상으로는 더 이상 저점을 낮추러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1.618 부근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가 가장 강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드디어 이제 비트가 정말 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4월 중순부터 이어진 이 하락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부터 그랬고요. 그저께 방송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드디어 51선에 위치한 스타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9일쯤 전후로 해서 좀 강력한 상승을 만들고 이평선, 50일 이평선을 확 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위치를 한번 보면요. 자, 이제 한 6일 정도 남았네요. 자, 6일 정도 남았고,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자, 지금 50일 이평선의 스타트 가격은 49,694달러이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가격이 49,694달러 이상에 있으면 51일 이평은 돌아간다.
이하에 있으면 계속적인 하향이라는 상황인 거고요. 자, 6일 뒤에는 51이평에 드디어 스타팅 포인트가 36,780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요 36,780 이상에서 머물게 되면 드디어 가격은 아니죠. 그 51 이평선은 돌아 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가 바라봐야 될 가격대는 46,000에서 47,000 정도는 반등이 됐던 상승 파동 1파동이 됐던 그때부터 요 지점은 최소적으로 7월 달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시간봉으로도 그렇고 좋은 지점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살짝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던 여기서 쭉쭉 올라가던 전혀 이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 파동상으로 가장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3의 3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삼의 3파동이 이제 3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질질 끌면서 갈지 아니면 계속 쭉쭉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시세를 낼 수 있는 파동에 접근을 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확정이 되느냐 역시나 피보나치 기준으로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오겠죠. 자, 피보나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5,800달러 정도 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3파동 확정으로 보고 더욱더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은 조금 괜찮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상승 쪽으로 이번 주말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양고추님, 로우비트님, 수님 어서오세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의 위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주말 동안 한번 좀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을 보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주말 단기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지금 요 구간에서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까지 마치고 나서 쭉 올라가던지 이렇게 뭐 수렴 패턴을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가다가 다시 그냥 쭉쭉 뽑아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뭐 그렇게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이거를 마치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오늘 새벽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낼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제일 또 궁금해 하셨던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서 한번 나오는지 지표가 볼게요. 여기는 나오는 것 같진 않네요. 네, 여긴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자, 요걸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고요. 비트 파이넥스 거래소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계속해서 뭐 언락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기사가 났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 검증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언락 물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부터인가요?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뭐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 언락이 된다라고 한 달에 몇 번씩 나왔어요. 그죠? 그때마다 가격이 그 언락되는 날짜를 정확하게 보면요. 아이고 우리 운동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운동부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좀 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언락 물량이 풀린다는 날짜를 차트에 한번 다들 대입을 해보셨는지부터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런 기사들을 보시면은요, 그레이스케일 언락 물량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계속해서 언락은 있었죠. 언락은 있었는데 그런 언락이 되는 날짜가 나오게 되면 그 차트에 반영이 되는지, 그 일별로 다 한번 보셨는지가 먼저 체크 포인트예요. 그냥 기사만 보고 아, 그레이스케일이 언락이 몇 개 정도 되는구나, 시장이 던지겠구나, 그렇게 그냥 먼저 지레 겁먹으시면 여러분들은 기사의 노예밖에 안 돼요. 그죠? 그냥 그 기사를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기사를 쓴 사람도 그레이스케일의 언락 물량이 몇 개 정도 풀린다라고까지만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초래할 것이다,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혹은 좀 의도적으로 좀 나쁘게 얘기한다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뉴스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물량이 투하가 되면서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자기들 추측을 얘기하는 거지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팩트를 가지고 오려면 적어도 이전에도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의 언락이 언제가 있었는데 가격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었다라고 팩트를 가지고 와야지.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서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이 저도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언락이 언제 됐는데 가격이 물량이 언락되는 날 몇 퍼센트 하락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기사 보신 분 있나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먼저 좀 드려볼게요. 저도 지금 찾고 있었어요. 그레이스케일 언락 일정을. 왜냐면 지금 7월에 있을 언락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언락 일정들을 대입해서 차트가 과연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를 보려고 지금 저는 찾고 있었는데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한번 보면은요. 자, 그레이스케일 언락 일정 6월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죠? 6월에도 많았습니다. 언락은. 근데 가격이 반응을 했나요? 안 합니다. 가격은 반응을 안 해요. 그레이스케일이 언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언락이 됐을 뿐이지 그게 가격의 시장에 바로 투하가 된다라는 공식은 없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CM이 뭐 선물 만기, 옵션 만기일 때마다 큰 변동폭으로 비트는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엄청 많았죠.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CME 옵션 만기 월 CME 옵션 그 만기는요. 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합니다. 자, CME 만기 때는 항상 비트는 조심해야 된다,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 크게 하락한다, 난리가 나죠. 그죠? 자, 이번에도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요, 다 CME 만기일입니다. 자, 만기일을 한번 볼게요. 만기하고 나서 그 다음 만기 전까지 43%, 41%, 69%, 70%, 33%다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만기가 일어난 뒤에요.
자, 지금도 만기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가격은. 자, 그러면 이 만기 날짜에 맞춰서 하락을 한다라는 시장에 공포감을 주는 기사들은 과연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냥 그때 만기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되지. CM이 만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요? 조심하기는 조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만기 때 한 번이라도 큰 하락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만기 날에보다 만기 전에 차라리 변동성이 크지, 만기 날은 조용합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장에 공포감을 주려고 근거 없는 자기들 기자들도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그죠? 기자들이 세력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냥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팩트는 이만큼이고 자기들 생각이 이게 팩트고, 그리고 이만큼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토탈로 해서 기사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걸로만 보시고 팩트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 언락이 과연 시장에 중요한가?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 기관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죠. 기관들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 비트던 이제 나머지 알트던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럼 그레이스케일에서 일정 언락 기간을 두고 기관들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언락 기간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죠? 해제를 해줘요. 해제를 해주면 기관들은 그거를 팔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물건을 비트를 샀어요. 그죠? 비트를 사고 이때 언락이 풀려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봐도 여기서 보면 똔똔이고,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이 언락이 풀리면 조금 그래도 상승 수익 구간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던질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기간이라면요, 여기서 샀던 이 부분에서 언락이 풀린다라고 하면 가격을 올려놓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팔지 않을까요? 가격을 올려놓고 팔아야죠, 자기들이. 그런 경우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언락이 풀린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간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하락한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안 그래도 이제 좀 다음 주 방송에 그레이스케일 언락, 이런 이제 CME에 관련된 것처럼 그레이스케일 언락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셔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좀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기사들이 팩트로만 보여지는 기사들로만 보지, 기자들이 추측을 하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시기에는 좀 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언락이 이때 됩니다 라고 그냥 기사가 끝났다 이러면은 뭐 상관없죠. 그러면은 그건 팩트니까. 근데 언락이 되니까 이때 많은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건 예상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예상, 그 기자의 예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냐라고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근거들은 없어요. 그냥 예상된다라고 끝납니다, 기사가. 그걸 믿으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뭐 CME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다.
큰 변동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게를 두고 있다. 뭐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수 있다. 믿어야 될까요? 뭐 또 그저껜가 어저껜가 이제 기사가 있죠. 뭐 월스트리트에서 이번 연도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수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그냥 일개 트레이더 한 명 혹은 뭐 그냥 어떤 회사의 한 명이 JP 모건이 됐던 골드만삭스가 됐던 피델리티가 됐던 어떠한 헤지펀드든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그냥 3만 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게 과연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한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영원을 갈 수도 있다. 영원을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게 하겠죠. 그렇게 치면은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그럼 뭐 100억을 갈 수도 있다. 비트코인 하나에 수도 있다. 이것도 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으로 얘기하면서 기사들을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크게 마음에 담아주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일 언락이 있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준비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비트코인 세 번의 상승장, 즉 반감기가 지나고 난 뒤에 비트코인 상승장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는 민트색 선이 첫 번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한 상승장이었고요. 반감기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상승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 선이 지금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반감기가 지나고 난 뒤에 상승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 민트색부터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주고 쭉 올라갔죠. 자, 요 정도의 상승폭.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폭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중간중간에 많이 주는 식으로 하고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민트색 상승 반감기 이후의 상승과 자, 파란색 상승을 비교를 해보고요. 빨간색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끝나고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아직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의 상승장, 반감기 이후의 상승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는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천님께서 거래량이 너무 적네요라고 하셨는데 거래량이 적어야죠. 그죠? 거래량이 적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누군가 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죠? 거래량이 많으면 누군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때 거래량을 한번 이제 쭉 볼게요. 15분봉으로 봐야 더 거래량이 잘 보일 겁니다. 자,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계속 1시간 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부처님 오신 날 5월 18일 날 떨어졌던 이 거래량,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죠.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뭐냐? 매도를 누가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매도를 누가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고 그만큼 매수도 많이 했으니까 거래량이라는 공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이제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도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매도가 줄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때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죠. 언제? 30K를 잠깐 이탈하고 왔을 때. 이때도 매도량이 그러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당연히 거래량이 없을 겁니다. 왜냐? 어디 하나 저항선을 돌파를 하거나 지지대를 돌파하지 않은 이상 거래량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 구간을 돌파를 하거나 중요 구간을 자 이때도 한번 보실게요. 이때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시장이 이렇게 해서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주면서 이 구간에서 자 이렇게 딥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래량은 이때 상승장에 있었던 이제 개미들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매수 심리가 아예 죽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없죠. 지금은 너무 공포니까 뭐 20K 간다, 뭐 그레이스케일 얼락 풀린다, 뭐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중요 구간을 넘으면 그때부터 개미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날 거고요. 그 거래량을 다시 한번 죽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력은 조정을 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샀던 개미들은 여기에서 또 손절을 할 거고 그러면서 차트를 그려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터져야 될 때 터지는 거고요. 이렇게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게 거의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횡보할 때 거래량은 줄어들고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래량에 있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거래량이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말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말 비 오는데 맛있는 거 집에서 많이 해 드시고요. 안 보시면 안 보실수록 가격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말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오늘은 정규 방송이 아니어서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좀 짧게 진행을 일부러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